타이탄의 도구들을 쓴 팀 페리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작가 커트 보니것의 말을 떠올린다. 나는 글을 쓸 때마다 팔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입에 크레용을 물고 있는 기분이 든다. 글을 쓸 때마다 팔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입에 크레용을 물고 있는 기분. 글을 쓸 때마다 느껴지는 절망스러운 걱정과 어려움에 대해 표현한 말 같지만 실제 팔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입에 크레용을 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때 크레용의 또 다른 이름은 희망이 될까, 절망이 될까? 어렸을 적 동네에 꼭 그런 분이 있었다. 월남전에서 다리를 잃은 분이 많이 보였다. 우리 동네에 가도, 옆 동네에 가도, 가까운 시장에 가도, 먼 시장에 가도 몸의 절반을 커다란 곰으로 덮어 씌우고 길에서 리어카를 끌며 기어가는 모습.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 번 얼마간의 돈으로 생활에 나갔을 그분들의 삶을 이제야 떠올려 본다. 리어카는 만물상이었다. 떼수건도 팔고 빨래 집게도 비닐, 고무장갑, 행주, 수저, 귀파기, 이쑤시개, 면봉 등등. 그땐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여러 가지를 함께 실어도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가벼운 품목들이 리어카 가득 놓여 있었던 것 같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날씨가 궂은 날, 몹시 덥거나 몹시 추운 날에도 쉬지 않으셨다. 땅이 태양의 열기로 뜨겁게 이글거리는 그 화산터 같은 곳을 땀을 비오듯 흘리며 지나가는 아저씨를 볼 때마다 나는 너무 힘들었다. 도와줄 힘이 없는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어른의 모습은 너무 고달프고 힘겨워 보였다. 처음엔 나와 상관없는 일 같았다. 그런데 그분이 내 친구 아버지일 때는 달랐다. 시장에서 만나지는 기어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모든 아저씨들이 친구의 아빠로 와닿았다.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다. 무심코 보다 보니 알게 되었다. 집의 모든 살림살이들이 낮은 곳에 있었다. 수납장도 낮았고 식탁 없이 상을 펴서 생활하고 전화기도 바닥에, 화분도 바닥에, 컵과 물병도 바닥에, 신문도 바닥에, 책도 바닥에, 수건 몇 개도 바닥에, 옷도 바닥에. 대부분 바닥에 놓인 살림을 보면서 아저씨의 눈높이를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나도 방 안을 기어서 다녀보았다. 모든 것이 불편했다.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가고 내 손으로 앉아서 밥을 먹는 일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거구나. 친구는 항상 밝았다. 배려심도 남달렸다. 항상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 이유가 아빠로 인해 얻은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친구는 어릴 때부터 타이탄이었고 그의 배려와 유머는 그의 도구였다. 가족과 주변 친구들을 항상 밝은 분위기로 이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일에 앞장섰던 친구는 내 기억 속에 언제나 타이탄이다. 지금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왜 어린 시절 좋았던 친구와는 다 연락이 끊기고 찾을 방법을 모르겠는가? 그러다 언젠가 만나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가?
삶의 영역에서 큰 성과를 올린 사람들을 가리켜 타이탄이라 부르고 그들의 비법을 담은 책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다. 타이탄의 도구들을 읽으며 타이탄과 도구들을 생각한다. 스티브 잡스가 아직 큰 성과를 거두기 전 넥스트에서 일하던 시절에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단순한 사실 한 가지만 깨달으면 인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건 모두 우리보다 별로 똑똑할 것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타이탄들이 만들어낸 것이며 이 순간도 타이탄들은 그들의 도구로 열심히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불굴의 개척 정신과 의지는 도구가 없을 땐 맨손으로라도 부딪혀서 성과물을 만들어내었다. 정직하고 순박한 어른들, 그들은 영웅이었다. 온몸을 바쳐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걷는 그들의 투박한 손은 돌처럼 단단하고 거칠었지만 땀방울 맺힌 그들의 얼굴은 태양 아래 빛이 났다. 최선을 다해도 절망스러울 때가 있다. 절망스러울 때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최선도 절망도 인간의 능력 중 가장 끝에서 만나지는 막다른 길이다. 평범한 일에는 최선의 무기를 꺼낼 필요가 없고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는 평범한 무기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최선과 절망은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게 된다. 그때의 팀 페리스처럼 한 시대를 풍미한 어느 작가의 말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 나는 글을 쓸 때마다 팔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입에 크레용을 물고 있는 기분이 든다. 팔다리가 없을 때에도 입에 크레용을 물고 타이탄이라면 어떻게 싸울까? 크레용이 절망이 아닌 희망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자기만의 그림을 꿋꿋이 그려가기를 점 하나, 선 하나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해 가기를. 오늘은 2020년도에 글을 꺼내어 그때 내가 오늘의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일기는 글을 쓰는 당시보다 이렇게 시간 후에 꺼내봤을 때 더 가치를 바라는 것 같아요. 2020년도에 내가 2026년 1월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글. 저는 오늘의 글이 참 저에게 용기를 주는 힘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중에 제가 절망하고 두려움에 하나님을 잠시 잊고 내 앞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연히 읽게 된 이 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타이탄의 도구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가장 최고의 능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 도구가 되는 것이 타이탄의 도구라 이름 지어진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이탄이시며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는 모든 것들이 타이탄의 도구가 되기에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어려움 속에서는 내 앞에 놓인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내 상황들을 들여다보기가 오히려 쉽고 익숙하지만 우리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그
그 은혜와 긍휼하신 손길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도우실 한 아버지를 향해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우리 삶에는 파도가 밀려오듯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파도 앞에서 계속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파도를 때로는 넘고 또 넘고 오히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승리의 계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는 종종 제가 예전에 썼던 일기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마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듯이 오늘의 지금의 내 상황과 꼭 맞는 글들을 보게 하세요. 오늘 나눈 글도 그런 경우여서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에 한번 남겨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글들이 저에게만 힘을 주었다면 앞으로는 또 우리 말씀 가족 또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용기와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어느 한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용기를 얻고 힘을 내었듯이 또 저로 인하여서 또 누군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또 지금 절망의 길에서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면 저에게도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